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막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날 그림은 집단 상담을 했었던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집단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률적으로 KHTP라고 해서 집과 사람과 나무를 한 장의 도화지에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획일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집단으로 상담을 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한 명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상세한 어떤 개인적인 건 좀 빼고 이 그림을 먼저 조금 어떤 마음이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림부터 좀 볼게요. 자, 오늘 함께 보실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집과 나무와 사람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도끼를 잡고 커다란 나무를 찢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야, 한참 찍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이즈의 도끼를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친구가 그린 집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 집 그림에서 조금 의미를 두고 싶어서 이 집 그림에 나타나는 저 연필의 질감, 선의 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 연필의 질감이 예사롭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런 질감은 정서 상태가 혼돈스럽고요. 그리고 다양한 감정에 의해서 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 거기에 편치 않고 그런 아픈 마음도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라면 지붕의 무늬가 나름 규칙적으로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만 있는 집 같아요.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참 힘들겠구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남보기에 이상한 집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의 눈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녀이고 싶지는 않으니 집에서는 그렇게 크게 내색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나는 숨 막히고 나는 우리 집이 힘들어요 하는 거를 표현을 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나무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친구 집단 상담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우르르 친구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제법 친구들이 많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요. 그런데 나무 그림에서는 친구가 없는 걸로 보여요. 동반자적인 친구는 없나 봐요. 그리고 수간을 보면 엉클어진 머리가 다는 느낌을 받는 수간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고요. 나도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런 수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조금은 현실적인 자아가 조금은 상징적인 자아를 지금 도끼로 찢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저 도끼 사이즈로 보면 정말 작습니다. 저 언제 찍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미미한 자신감? 그리고 뭔가 이건 아니야 라고 느끼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난 아직 조금 부족한 게 많은가 봐요. 뭐 이런 게 해석이 되졌고요. 사람 그림에서는
아이고, 나이만 14살이지 아직 정신적으로 발달적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미숙하구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인지적으로도 조금 흔히 우리가 아이고 생각이 좀 짧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팔 그림이 그래요. 팔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잖아요. 도끼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팔이 좀 길었어야 됐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자연스럽게 팔을 길게 늘어놓았지요. 자, 이제 저 그림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3가지 그림을 별개별개로 해석을 했는데, 이 그림을 종합을 해서 그럼 이 친구는 뭘 도와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그림을 종합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치 않아요. 제가 종합적으로 편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단 집에서 답답하고요. 가족과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고, 밥도 심지어 같이 안 먹는다고.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 지붕에서와 같이 남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집,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집, 그런데 안에는 가족끼리 대화도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과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가족이라는 거는요, 물론 본인들도 말 안 듣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 가족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그리고 대가 없는 존재에 대한 인정, 그런 게 필요한 시기예요. 가정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 또는 답답함 또는 외로움, 이런 감정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감 없고 뭔가 좀 혼동스럽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생각이 이제 뒤죽박죽 돼가는 그런 지금 상황, 예, 그런 상황이 그림으로 표현되져서,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좀 어떻게 좀 바꾸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 친구에게 그럼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를 생각해 보면 2가지예요. 가족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가족 관계를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나의 가족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에 맞아 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고, 나는 존재 자체로 대단한 거고, 그 자체가 소중한 거고, 이런 거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청소년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봤네요. 내일 또 한번 청소년의 마음을 한번 볼까 하는데, 우리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